호잇 호잇 호잇. 자, 일단 문제는 레벨 2 중에서도 좀 쉬운 것들과 레벨 1급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물론 레벨 1은 없지만 그래서 레벨 2 중에서 쉬운 것들 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8개가 일단 8번 하나 틀렸다가 고쳐서 맞은 친구 1명, 그 다음에 7번 하나 고쳐서 맞은 친구 1명, 그리고 7개 맞은 친구 중에 1명이 이제 7번 하나 틀린 친구, 그 다음에 6개인 친구가 4번과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7개가 1명 4번 하나 틀렸고, 그 다음에 또 7개가 4번 하나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틀렸습니다. 조금 더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4번이 좀 많이 틀렸는데 1, 2, 3은 넘어가고 4번부터 좀 볼게요. 오히려 계산은 1, 2, 3이 더 많은데 4번은 계산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일단 급수가 수렴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일반항이죠. 얘가 일반항. 요게 지금 3으로 수렴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3으로 수렴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냥 수렴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1순위로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수렴하려면 일반항 자체는 빵으로 가야 되죠. 얘는 지금 빵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일반항은 그래서 급수 수렴하려면 당연히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SN이 2로 수렴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2로 수렴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SN까지는 알겠는데 A는 어떻게 하겠느냐? 얘가 사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잖아요. 얘가 수렴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도 또 일반항이 빵으로 수렴해야 돼요. 괜찮을까?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SN이다. 그러면 얘네 둘 다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하면 되겠고, 얘는 빵, 얘는 2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으로 수렴하는 것 자체는 지금 아예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3으로 수렴하는 것까지 가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걔는 이제 최소 레벨 3 이상이에요. 걔네들은 요까지 사용하게 되는 거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일단 바로 눈치채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5번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5번. 얘는 이제 등비 수열이잖아요. 등비 수열인데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어차피 1타던에서 나오던 내용인데,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면은 AR의 n-1제곱에 관련된 수렴 조건이니까 얘는 일단 첫 번째 A가 빵인 경우랑 A가 빵이 아닌 경우를 일단 비교해 볼 수 있겠고, 초항이 빵이면 얘는 뭐 고민도 없이 그냥 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항이 0이 아니라면 공비 때문에 수렴 여부가 나오게 될 텐데, 이때는 이제 케이스가 여러 개로 나눠진다.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는 그쵸, 뭐 2분의 1 같은 거 무한대 제곱한다고 쳐봐요. 당장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보더라도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얘는 그냥 빵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크기가 1보다 작으면 무한대 제곱했을 땐 빵으로 갑니다. 얘는 지금 0으로 수렴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에는, 그렇죠? 예를 들면은 2의 n제곱에서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렇죠? 그럼 얘는 똑같이 2x제곱에서 볼 수 있겠고, 이때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니까 얘는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음수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비교해서 n이 1, 2, 3, 4, 5, 6, 7, 8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크기 자체는 무한대로 가는 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발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비가 1인 경우에는
그냥 뭐 A, 그죠? 그래서 초항으로 수렴하게 되겠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그냥 진동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얘는 그냥 진동. 그래서 뭐 넓게 따지면 그냥 발산이죠.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되냐? 뭐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에 관련된 거니까 얘는 지금 Sn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될까? 식이 두 가지로 나와요. 일단은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와 공비가 1인 경우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돼요?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n제곱. 그죠? 이렇게 나오겠고, 공비가 1이면 그냥 n의 2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등비 급수. 그죠?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죠? 여기도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예 통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초항이 빵이면, 그죠? 초항이 빵이면 뭐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다 빵이에요. 그때는 빵으로 수렴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초항이 0이 아닌 경우에 한정에서는 이제 구분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렇죠?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그냥 1이 아닌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빵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R분의 초항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얘는 그냥 크기 자체가 발산하죠. 그죠?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을 때 발산하니까 뭐 앞에 뭐 이 값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뭐 무한대로 갈 거니까. 그쵸? 물론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어쨌거나 발산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공비가 1일 때는 여기서 쓸 수는 없죠. 여기다가 써야 되니까. 그러면 초항이 0이 아닌 상태라 그랬으니까 무슨 뭐 3n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3n. 그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그냥 발산하죠. 무한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초항이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겠지만 마이너스 1이면은 어떻게 돼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은 뭐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이걸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 n이 어차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짝수일 수인지 모르니까 r의 n제곱이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진동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뭐 물론 이렇게 봐도 돼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걸 계속 영원히 더해 나가니까 그죠? 0인지 2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등비 수열이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은 초항이 빵이거나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거, 공비가 1인 거. 그죠? 이렇게 세 개가 등비 수열이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등비 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쵸? 딱 뭐밖에 없어요?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경우에는 등비 급수는 수렴을 안 합니다. 그쵸? 얘가 1인 경우에는 발산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5번 문제에서는 어때요? 5번 문제에서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3 그 다음에 3-4분의 x n-1제곱 그럼 요게 일반항인데 그러면 초항은 뭐예요?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죠. n에다 1 집어넣었으니까 x-3 그쵸? 그 다음에 공비는 지금 얘죠. 3-4분의 x 그래서 이 급수가 수렴하려면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거나 그쵸? 이렇게 그냥 잡아줘야 되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걸로 정수계수 세주면 되는데 그냥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어렵지는 않았지만 한 번만 좀 볼게요. 초항이 6이에요. 그 다음에 점화식이 나와 있어요. 이전항에 4배하면 다음항이래요. 그럼 이전항에 4배하면 다음항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냥 공통된 B가 4라는 거잖아요. 초항이 6이고 공비가 4구나. 그쵸? 그냥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지. 그쵸?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를 계속 더해달라 라고 얘기했다면 식을 굳이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초항은 a분의 1이고 그쵸? 공비는 r분의 1이니까 그쵸? 이게 초항이고 이게 지금 공비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값을 정리한다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쵸? 그래서 이게 답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7번
첫째 항이 0.26땡.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그냥 좀 힘들죠. 예, 분수꼴로 좀 나타내보자. 우리는 중학교 때 90분의 24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뉘고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럼 이렇게 들어갑시다. 얘는 다시 한번 0.26666 그쵸? 순환소수, 무한소수가 되겠고 얘를 10배를 해주면 2.66666 그쵸?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밀어서 잠금해제 그쵸? 등비수열의 합과 논리구조가 똑같습니다. 밑에서 위에 거 빼면 9a가 되겠고 밑에서 위에 거 빼면 이 뒤만 다 지워져요. 그래서 2.6 빼기 0.2니까 2.4 그래서 얘는 9분의 2.4구나. 그래서 90분의 24구나. 이게 중학교 때 썼었던 방식 그렇죠? 중학교 때 썼었던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잖아요.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들어가도 된다고요. 얘는 지금 0.2 더하기 0.06 더하기 0.006 더하기 0.0006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만 잡아본다 그러면은 10분의 6배 10분의 1배 10분의 1배 그쵸? 그럼 초항 그 다음에 공비 그래서 이 뒤에 것만 잡는다 그러면은 얘는 1 공비분의 초항 그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100, 120 90분의 6이구나. 그래서 이 값은 10분의 2 더하기 90분의 6 자, 그럼 90분의 18에 6도 했으니까 24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등비 급수로 잡아도 되고 중학교 때 썼던 걸로 봐도 되고 아니면 난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로 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내신 때는 그죠? 이거를 갖다가 분수꼴로 바꿀 때 일일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죠?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내신 때는. 물론 이런 식으로 순환소수가 내신 문제로 등장할 확률은 좀 낮아요. 어느 정도냐? 한 5%? 5% 미만? 5% 미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왔다면 문제 난이도가 딱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은 안 돼요. 절대 틀리면은. 자, 그래서 지금 7번, 7번 마저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7번에서 다시 한번 초항은 90분의 24. 그러면 사항이, 사항이 90분의 3.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3번 곱해서 이거죠. 아래 세제곱을 곱했더니 이거다. 근데 이게 지금 8분의 1이다. 공비는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급수가 얼마다? 1 공비분의 초항.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이게 그냥 답이에요. 오케이. 1 공비분의 초항. 이걸 분수꼴로 다시 또 바꿔야 되나? 분모 문제 2 곱하면 2 빼기 1 45분의 24 그냥 90분의 48 그렇죠? 이렇게 잡아줘도 상관없겠네요. 그럼 얘는 0.52 땡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그렇죠? 3 괜찮아.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나눠도 돼요. 그냥 어떻게? 이거 만약에 3으로 약분하면 6으로 약분하면 15분의 6 8 몰라 45분의 24 왜 이러냐 3으로 약분해 15분의 8 미안해 15분의 8 그럼 8을 갖다가 계속 나눠도 되잖아요. 0.5인가 보다 5네 3이네 또 5네 3이네 그럼 0.5333333 그죠? 그래서 0.53 땡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분수를 순환소수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누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8번 갑자기 중학교 수학하는 느낌이었어. 8번 자, 요게 이제 넓이와 관련된 건데 얘는 진짜 도형과 급수의 한정에서는 거의 레벨 1급이에요. 8번은 거의 레벨 1급. 자, 풀이 방법은 옛날에는 나만 이렇게 푸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다 그렇게 푸는 것 같아. 어딘가 가끔 가다가 우리 반 친구들이 고3 친구들이 이제 막 인간교재도 막 풀고 하면서 이제 질문하는데 그때 보니까 풀이가 다 똑같더라고. 자, 아무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일단 이 넓이들을 싹 다 넣어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요 부분이 넓이가 2짜리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초항 한 번만 구해볼게요. 초항. 그러면 초항은 이 전체 넓이의 4분의 1배네요. 그렇죠? 4분의 1배. 그래서 2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인 걸 알았어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답이 2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한 명 길이를 2로 착각해서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넓이가 2입니다. 그쵸? 요게 지금 2분의 1. 그쵸? 아니야? 아니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떠냐? 지금 여기에서 딱 봐봐요. 모든 모양들이 전부 다 닮음이에요. 그죠? 다 닮음. 그러면은 닮음 B만 잘 쓰면 돼요. 그러면 초항 다음에 두 번째 항 한번 봅시다. 그럼 얘는 닮음인데 길이 B가 어떻게 돼요? 1대 2분의 1이죠. 그럼 당연히 넓이 B는 1대 4분의 1이 되겠죠. 1대 4분의 1. 그죠? 얘는 뭐 쉬우니까. 근데 나중에 복잡해지면 이거 넓이 B를 잘 봐줘야 된다고요. 그 넓이 B가 공비구나. 그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괜찮지? 넓이 B가 공비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분모 문제에다가 4를 곱해주면 4 빼기 1이니까 3분의 2.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지수로그 함수 미분을, 잠깐만. 내 프린트 갖고 온 줄 알았더니 안 갖고 왔네. 잠깐. 5초만. 알았어? 밖이 더 시원한데? 이상하다. 알았어. 밖이 더 시원한데? 밖이 더 시원해. 밖이 더 시원해. 우리 에어컨 직방으로 만들어놨는데 바람이 안 가나? 이상하다. 자. 짠짜라짠짠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미적분 2 내용으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뭐라고요? 맛보기, 그죠? 맛보기 치고는 조금 많이 셌죠? 에피타이저 치고는 좀 세요. 자, 다시 한번 미적2는 어떻게 나와 있다? 크게 3개 단원으로. 첫 번째, 수열의 극한. 그쵸? 수열의 극한은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이거는 함수의 극한의 하위 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적분 1에서 나오는 함수의 극한 배우기 전에 원래 수열의 극한을 배우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더 쉬운 겁니다. 자, 다만 수열의 극한만 쉽고요. 급수는 안 쉬워요. 이거는 안 쉬워요. 어느 정도냐면은 올해 이제 미적분 선택자들, 그죠? 마지막 수능이죠? 마지막 수능. 29번에서 지금 3년 연속 계속 수능에서 얘가 나왔어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자, 대신에서도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배제하기에는 좀 힘들 정도로. 아무튼 고난이도는 있다. 여기 고난이도가 없어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급수도 수열의 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뭐랄까, 대수에 있는 수열과 미적 1에 있는 극한, 요 둘을 짬뽕 시켜놓은 거라서 사실상 그냥 대수랑 미적 1만 좀 잘하면 얘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생각도 못 해본 거, 아예 못 배운 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요. 이게 뭐 미분법이라고 해서 통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수로그 함수 미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냥 초월함수의 미분이라고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초월함수라고 하는 거는 사칙 연산을 초월하는 함수들. 그래서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계산 안 되는 거. 근데 뭐 그 중에서 다 배우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지수함수. 지수로그 함수. 미분, 극한과 미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에 관련된 거. 딱 2개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3단원이 미분법, 그 다음에 4단원이 적분법. 그쵸? 근데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지는 거고, 보통 우리가 중간고사는 이쪽까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중간고사는. 자, 그래서 요 2개가 존재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알아야 될 거는 몇 개가 안 되는데 그 몇 개가 진짜 기억이 잘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일단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뭐 미분 보기 전에 극한부터 봐야 되겠지.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을 한 번만 볼게요. 근데 이게 지수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뭐랑 비슷해요? 등비 수열의 함수 버전이 지수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이 지수 함수의 극한과 거의 완전 똑같이 매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 있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 그때는 증가함수로 나오겠고, a가 0과 1 사이인 경우, 자, 이때는 감소함수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왼쪽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an이 an이 된다. 이거 지금 fx라고 칠게요. ax제곱이라고 합시다.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얘는 한없이 0으로 갑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x제곱, 얘는 빵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하나짜리는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짜리는 이제 두 개가 엮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의 x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2x제곱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하나의 항만 놓고 본다 그러면 얘는 등비지만 전체가 등비는 아니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x만 n으로 바꾸면 등비 수열의 극한하고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1단원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큰 걸로 나눈다. 자, 그러면 큰 게 뭐라고요? 밑이 큰 게 깡패예요. 밑이 큰 게 깡패. 한마디로 얘가 커지는 게 말도 안 되게 빨리 커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4의 x제곱은 2의 x제곱보다 빨리 크죠. 3의 x제곱보다도 빨리 커요. 그렇죠? 3의 x제곱보다도 얘가 제일 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분모 분자를 4의 x제곱으로 나눠준다면 1 4분의 3의 x제곱 얘는 4분의 2의 x제곱. 근데 얘가 납치잖아요. 밑이 2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x계수가 1일 때 밑이 진짜 밑이니까. 그럼 얘도 1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수렴하면 다 따로 계산 가능한데 1, 빵, 1. 그래서 얘는 그냥 1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얘는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의 극한하고 다 똑같은데 그러면 차이가 뭐냐? 차이는 이제 이런 거잖아. 0 뭐 이런 거. 함수의 극한에서는 특정 값으로의 극한값을 뽑을 수 있잖아요. 수열은 무조건 n이 무한대로 밖에는 없는데 극한은, 함수 극한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똑같은 거대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거 0으로 가네. 예. 0으로 가네. 예. 다 1이네. 그쵸? 어차피 x가 0으로 갈 때는 얘네 전부 다 1로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아니면 뭐 1로 보내도 상관은 없고요. 2로 보내도 상관없고. 그쵸? 그래서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얘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혹시 그거 기억나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요런 거 4의 x제곱 빼기 3의 x제곱, 그죠? 요런 게 무한대인 건 당연히 알아요. 왜?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걸 안 했지. x의 4제곱 빼기 x의 세제곱, 그죠?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건 당연히 알아요. 왜? 3차보다 4차가 훨씬 크니까. 그러면 3차를 무시하죠. 이거 왜 무시한다고요? 그지. 묶어봐야 돼요. 묶어봐야 됩니다. 4의 x제곱을 끄면 1 빼기, 왜 자꾸 4x제곱이래. 잠깐만. 자, x의 4제곱을 끄면 1 빼기 x분의 1이죠. 그럼 어차피 x의 4제곱은 공통 적용되는 거라서 두 수를 비교할 때는 얘만 비교해주면 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로 유지될 때 얘는 빵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얘는 무시해도 상관없을 정도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왜 자꾸 이게 x의 4제곱으로 가도 된다. 그래서 얘가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지수 함수 모양 그대로. 자, 이제 원안을 풀었어. 쓰고 싶었던 걸 쓰고 있어. 자, x의 4제곱 빼기 4의 x제곱 빼기 3의 x제곱. 얘도 어떻다? 4의 x제곱이 훨씬 크잖아요. 얘도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무한대로 가는 걸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해준다?
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큰 걸로 묶어주기. 그쵸? 그쵸? 그럼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1, 이고 얘는 빵이니까, 아, 이건 있으나 마나. 그래서 얘도 이걸로 생각하면 되니까, 무한대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괜찮지? 자, 그래서 이게 일단 지수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극한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다른 걸 더 많이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긴 합니다. 아, 괜찮아? 어떻게, 뭐. 아, 진짜? 아, 알았어. 화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걸로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로그 함수로 한번 가봅시다. 이 로그 함수가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조금. 왜? 생소하니까. 생소해요. 아, 생소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어차피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으면은, 아, 얘는 그냥 감소하고 말잖아. 딱 1일 때만 막 나오고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x, 로그 ax 라고 한다면 얘는 뭐 무한대로 가겠죠? 그쵸? 무한대로 갑니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요. 괜찮지? 아래로 쭉 내려가니까 우와, 이게 나중 가면 기울기가 한없이 0이 돼요. 발산하는 게 신기한 애들인데 발산을 합니다. 그쵸? 신기한 애들인데 발산을 해요. 괜찮아요? 나중 가면 기울기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져요. 그럼 미분법 하면서 다시 보여줄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까지는 눈치채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 라고 한다면은 뭐지? 일단 요 생각이 들어요. 자, 눈치챈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진수 자체가 애초에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점근선이 y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예 정의가 안 돼요.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무한대는, 왼쪽으로 극한은 어떻게 가냐? 그래서 이때는 0 마이너스, 아니 0 플러스. 그쵸? 0의 우극한으로의 극한밖에는 볼 게 없어요. 0의 우극한으로 밖에는. 괜찮아요? 얘도 0의 우극한으로 밖에는 극한을 볼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로그 AX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무한대. 이렇게 나오고 말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슨 1로 갈 때 로그 AX라고 한다면 1로 갈 때 얘는 그냥 1이 빵이겠죠. 얘도 빵이겠죠. 그래서 특정 값으로 극한은 일반적인 케이스랑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혼합해서 쓰는 경우예요. 혼합해서 쓰는 경우. 사실 얘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진짜로. 이따가 메인이 따로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쵸? 로그 2x분의 로그 4x가 있대요. 자, 그러면은 로그 2x는 이렇게 생겼고 로그 4x는 이렇게 생겼죠? 로그 2x 로그 4x. 왜? 1 집어넣었을 땐 똑같지만 당장 4 집어넣으면 x에다 4 집어넣으면 얘는 2 나오고요. 얘는 1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빨리 증가하지. 그쵸? 자, 그럼 얘는 로그 2x분의 로그 4x니까 이게 훨씬 빨리 증가하네. 빵이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한 번만 고민해봐요. 자, 이거는 빵이다. 퀴즈. 맞을까요? 틀릴까요? 확률은 50%. OX. 맞을까요? 틀릴까요? 화장실 갔다 올래? 갔다 올게. 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케이. 그죠. 알았어. 자,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때 틀렸다고 한 사람들이 5명 나왔고 맞았다고 한 사람은 없기는 합니다. 자, 틀린 게 맞아요. 왜 틀렸을까?
이게 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 큰 게 아니에요. 얘는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2를 앞으로 빼면 2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둘이 똑같아요. 무조건 로그 2x랑 로그 4x는 무조건 2대 1이에요. 어디를 잡아도 2대 1이에요. 괜찮아요? 2대 1.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괜찮아요? x가 무한대로 가도, x가 4로 가도, x가 2분의 1로 가도, x가 0 플러스로 가도 그냥 전부 다 2분의 1이에요. x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모 분자는 2배 차이가 납니다. 로그 함수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약간 좀 특이하네요. 얘는 로그 함수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로그 함수 한정에서만. 자, 그러면은 이게 지수 로그 함수에 관련된 문제 일단 지수 함수부터 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잠깐만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6번까지. 양이 얼마 안 돼서 금방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헷갈리는 게 뒤에 나와요. 여기에 조속히 익숙해져야 돼요. 안녕하세요. 큰 거 하나 있었는데. 걔가 아마 고장나서. 여기 같은 거? 네. 고장 났어요? 네. 며칠 전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냥? 누구 일날 싶어서.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요. 네. 에어컨이 너무 약해가지고. 냉면가 빠진 것 때문에 그런 거. 날이 너무 그런 거 같아. 못 참겠어. 안 되겠어. 왜 시원하지 않았어요? 원래 시원했어. 근데 지금 이게 내 개가 좀 고장났대. 다 날려버리겠어. 진짜 안 시원하긴 한데. 네, 바깥이 더 시원해져. 바람이 세고. 다 돌려버렸어. 우리니까 막 안 된다네. 좀 시원하겠지?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관련된 거는 후딱 한 번만 처리를 해볼게요. 자, 1번은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2x제곱분의 3의 x제곱. 그쵸? 그럼 얘는 사실 뭐 4분의 3의 x제곱이잖아요. 뭐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수열의 극한이랑 똑같죠? 얘는 그냥 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곱하기 4x 아, 이걸 무시할 수 있다고요. 그냥 무시할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다시 한번 왜 무시할 수 있다고요? 아, 무시할 정도로 작으니까. 그 근거는 어디서 끌고 온다? 아, 무한대분의 상수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0으로 가는 걸 확인해 줘야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큰 걸로 묶어줘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무시하니까 아,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x제곱 발산하는구나. 마이너스 무한대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5의 x제곱 빼기 5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 그쵸? 그럼 얘도 한 번만 생각해봐요. 꼴만 한번 볼게. 꼴만. 수렴하면 다 따로 계산 가능한데 일단 꼴 한 번만 확인해보자. 그럼 얘는 지금 5의 마이너스 무한대제곱 빼기 5의 무한대제곱 분의 5의 마이너스 무한대제곱 플러스 5의 무한대제곱.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제곱부터는 다 빵으로 가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얘는 빵, 얘는 빵. 얘네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는 있으나 마나한 애들이라고요. 그럼 얘만 보면 되니까 아, 분모 문제는 부호 차이밖에는 없더라.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그죠? 마이너스 1로 수렴해요. 자, 이거는 등비 수열의 극한을 조금 변형한 걸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x제곱, 5의 x제곱 분의 2의 x제곱, 4의 x제곱 이렇게 가는 상태라서 얘는 x가 무한대로 간다. 제일 큰 게 누구지? 얘죠. 어차피 딱 5x제곱으로 큰 걸로, 얘도 원래 큰 걸로 나누는 거예요. 이 만약에 이걸로 못 풀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할래. 됐죠? 그럼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는 5의 마이너스 t제곱 빼기 5의 t제곱 분의 5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의 t제곱.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은 리미트 무한대가 빵으로 갈 때 5의 t제곱 분의 빼기 5의 t제곱 분의 5의 t제곱 분의 플러스 5의 t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0 빼기 무한대분의 0 플러스 무한대니까 큰 걸로 나눈다. 5의 t제곱으로 나눈다. 그럼 얘는 25의 t제곱분의 1 빼기 1분의 25의 t제곱분의 1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빵빵 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제일 큰 걸로 나눈다 그러면 5의 x제곱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5분의 4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5분의 2의 x제곱 5분의 4의 x제곱 0 플러스 1분의 0 플러스 0. 그쵸? 빵이구나. 그쵸?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빵이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라 5번.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3. 그쵸? 그럼 얘는 2분의 1의 0제곱 1 더하기 3. 그냥 4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6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3의 x-1제곱 분의 2x제곱 분의 4x제곱. 자, 똑같이 본다 그러면 2 집어넣었을 때 3, 2 집어넣었을 때 4, 2 집어넣었을 때 16. 마이너스 16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7번 한 번만 1분 만에 한번 풀어볼게요. 7번. 풀었어? 오, 맞았어? 7번. 오케이. 저기
그 아까 2번 풀었을 때 거 생각해야 돼요. 2번 풀었을 때. 2번 풀었을 때. 이제 답 1번 나오면 안 돼요. 제일 많이 틀리는 답이 1번입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의 x제곱 플러스 3의 x제곱에 x분의 1제곱이다. 자, 꼴만 본다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분의 1제곱 뭐야? 무한대 0제곱이네, 그죠? 무한대분의 0, 무한대 0제곱이다. 그러면 이 0제곱이니까 1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지금 정수 0이 아니라 0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될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봐야 알아요. 자, 그러면 이때 한번 생각해봐요. 둘 중에 우리는 사실 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번 보자. 이게 만약에 이것만 나와 있었다. 그럼 얘는 3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뭘 더 더했어? 더 크겠죠? 1이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얘는 지금 3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실제로 둘 중에서는 얘 때문에 지금 4가 나오는 걸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일단 둘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사실상 둘 중에서는 얘는 의미가 없다고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빵으로 가요. 얘가 1로 유지될 때. 왜? 어차피 얘는 공통 적용되는 거고 얘도 공통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별로 그렇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세하게 차이는 있겠지. 그 미세하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의 x제곱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4로 봐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꼴 아니면 이게 0으로 가는 꼴, 그렇죠? 요거 때문에 무시한다. 그래서 원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큰 걸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의 에피타이저 마지막 로그함수의 극한으로 좀 가볼게요. 뒤에. 자, 10번부터 14번까지 한 2분만 한번 풀어볼게요. 10번부터 14번까지. 자, 오늘의 에피타이저. 마지막 에피타이저. 그리고 뒤에서 본 게임이 나옵니다. 추워서. 저기 그 앞에 그림 다 그려놨어요. 혹시나 해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 그죠? 보고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얘는 어차피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로그 x다. 그쵸? 그럼 밑이 1보다 큰 10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밑이 1보다 큰 애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만 마이너스 붙였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괜찮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밑이 1보다 작죠? 그럼 밑이 1보다 작은 상태 감소함수네. x가 0에 하나씩 가까워져요. 얼마로 간다고요? 이게 무한대로 간다고요. 괜찮지? 무한대로 갑니다. 얘는 치환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진수가 0 플러스잖아요.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 그죠?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 0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요. 지금 얘랑 똑같은 거라고요. 오케이. 마이너스 무한대. 오케이. 모르겠으면 이거 t로 치환하면 됩니다. 그쵸? 얘를 t로 치환한다면 t는 0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쵸? 자, 그럼 얘는 그냥 뭐 로그 3의 27이겠지. 3. 그쵸?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걸 따로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뺄셈이니까 얘는 진수끼리 나눗셈 이렇게 들어가면 될 텐데, 이때 이게 로그 안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 연속함수니까. 그죠? 연속함수는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f 리미트 x가 a일 때 x 이 둘은 다른 거죠. 얘는 요 극한값 a잖아요. 얘는 fa랑 똑같은 거. 이건 함수값이랑 똑같은 거. 그래서 리미트가 f 안으로 들어가려면 연속 함수여야 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죠? 연속 함수여야. 근데 로그 함수는 연속 함수 맞잖아요. 그죠? 연속 함수 맞죠? 그죠? 연속 함수 맞으니까 얘는 로그 2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 x분의 4x 플러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라서 얘가 지금 어차피 4로 수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2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레벨 2까지는 레벨 2까지는 그냥 숙제로 가볼게요. 어차피 다 똑같아서. 레벨 2는 이해되죠?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요?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는 진짜 그냥 설명을 안 듣고도 풀려면 풀 수도 있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그래프적 개혁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요거는 에피타이저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요게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진짜로 조금 어려워요. 나는 공식을 설명해 주는 걸 싫어. 공식을 그냥 외우라고 얘기하는 걸 싫어해서 나는 다 설명하는데, 일단 한번 좀 들어봐봐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한 큐에 갈 거예요. 자, 지수함수의 미분법. 도함수를 한 번만 구해볼게요. 도함수를. 자, 그럼 fx는 a x제곱이고요. a는 그냥 양수기만 하면 됩니다. a는 양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로 도함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려고 한다면 정의대로 구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아직 미분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도함수 정의대로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저기 도함수 정의는 고등과정에서 얘밖에 없어요. 식 자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a의 x 플러스 h제곱 빼기 a x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두 밑이 똑같은 지수끼리의 뺄셈이 나왔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해요? 대수 때도 하던 거예요. 그쵸? 얘는 3을 8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7번 곱한 게 3개 있다. 이렇게 가도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에서 1개 뺀 거지. 3의 7제곱 3개에서 3의 7제곱 하나 뺀 거니까 3의 7제곱이 2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거를 미지수까지 들어가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둘 중에 작은 걸로 묶어준다고요. 그럼 얘는 3의 1제곱 빼기 3의 빵제곱이니까 괜찮아요? 작은 걸로 묶어야 돼요.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네. 그럼 얘는 둘 중에 A의 X제곱이 작겠죠. 물론 H가 양수일 때는 얘가 더 작은 건 맞지만 그냥 뭘로 묶어도 큰 상관은 없으니까 실제로는 큰 걸로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A의 X제곱으로 묶었을 때 리미트 H가 아니네. A X제곱으로 묶었을 때 H분의 A의 H제곱 빼기 1이 될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A X제곱 묶어주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봐봐요. 등식상의 변수는 X지만 극한상에서 변수는 H만 변수예요. 그죠? 그러면 X는 극한 내부에서는 상수 취급입니다. 상수 취급. 그쵸? 극한의 성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상수배 fx 라고 할 때 만약에 fx가 수렴한다면 상수는 개수로 빼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지? 자, 그러면은 얘는 미분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볼게요. 괜찮아? 왜? 지수함수는 아무리 봐도 완만한 곡선으로 밖에 안 이루어진 걸로 보여요. 그죠? 얘는 전부 미분 가능한 곡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수렴하겠구나. 최초의 수학자들도 어때요? 딱 보고 이거 미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가능하다고 하고 가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수렴한다 생각하고 AX제곱을 뺐다라고 칠게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되게 중요한 극한식이 나옵니다. 자, 요 극한식 별이 100만 개 요 별 100만 개예요. 얘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요게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무슨 식이냐면은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분의 a의 x제곱 빼기 a를 숫자로 한번 넣어보자. 그럼 x분의 3의 x제곱 빼기 그쵸? 이게 수렴한다고요. 이게 수렴한다고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이게 수렴을 안 하면 얘도 수렴 안 하는 거고 그러면서 얘도 수렴 안 하는 거니까 도함수가 없을 거라고요.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당연히 도함수가 있겠지. 극한값이 존재할 거라고요. 괜찮죠? 자, 근데 이걸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얘를 결론을 바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끌어내는지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분자가 아무래도 초월함수니까 정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얘를 치환을 한번 해볼 거예요. 뭘로 치환하냐면 이거 A의 H제곱 빼기 1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통째로 T라고 한번 치환해보자. 통째로. 자, 그러면은 H는 어떻게 되느냐? 1 넘기고 로그 A 씌워주면 되죠. 로그 A의 1 플러스 T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식이 A의 X제곱 그 다음에 H가 빵으로 가면 A의 빵제곱 빼기 1 빼기 1이니까 빵이죠. 그래서 H가 빵으로 가면 T도 어차피 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괜찮지? 자, 그러면 분모 H는 로그로 나오게 되고요. 분자는 그냥 T로만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또 나왔어요. 얘가 또 별이 100만 개예요. 자, 이때 분자를 지수함수의 0인자, 분모를 로그함수의 0인자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다 0으로 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게 대수함수와 비교했을 때 x와 같은 급인 애들입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자, 어쨌거나 얘네들은 같은 값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왜 굳이 치환해서 받느냐? 우리가 극한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분모 분자의 t가 따로 노니까 h가 따로 노니까 묶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묶는 건 어렵지 않냐? 아니,
로그 함수는 그나마 쉬워요. 왜냐면 진수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끌고 와볼게요. 자, t를 얘랑 묶으려고 얘 번분수꼴로 t분의 1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a의 x제곱 곱하기 리미트 t가 빵으로 갈 때 t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1 플러스 t 분의 1로 써도 상관은 없겠네. 괜찮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맞다. 로그의 개수는 진수의 지수로 올려도 되잖아요. 그죠? 자, 로그 AB의 C제곱은 C 로그 AB가 되니까 이거 앞으로 빼고 올리고 맘대로 된다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올려볼게요. A의 X제곱 리미트 T가 빵으로 갈 때 분자는 그냥 1로 나오는 상태에서 로그 A의 1 플러스 T의 T분의 1제곱이라고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T가 모였네. 그죠? T가 모였어요. 자, 그리고 또 바깥 함수, 겉 함수는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다. 그죠? 연속 함수니까 리미트는 딱 여기로 붙여도 상관은 없겠네. 괜찮죠? 자, 그래서 A의 X제곱 곱하기 분자 1에다가 로그 A 안에 리미트 T가 빵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괜찮아요? 수렴하면 극한은 넣어도 되잖아요. 괜찮아? 연속이면 괜찮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극한식이 나옵니다. 자, 얘는 별이 무한대예요. 얘는 별이 무한대. 얘는 진짜 근본이에요. 근본. 얘를 모르면 진짜 큰일 나는 애예요. 얘네를 몰라도 큰일 나지만 얘를 모르면 아예 안 돼. 자네 이름이 뭔가? 저는 철수예요. 그냥 딱 그거예요. 정이에요, 정의. 얘는 정의. 자, 그래서 요것만 한번 좀 끌고 올게요. 자, 얘를 한번 끌고 옵시다. 자, 처음으로 나오는 이 극한에 관련된 얘기. 그게 무리수 2의 정의예요. 무리수 2의 정의. 자, 이 값을 딱 보니까 어떠냐면은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얘 수렴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얘 수렴해야 돼요. 이거 수렴 안 하면은 그냥 지수함수는 도함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수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수렴하겠지 하고 가보는 거야. 이게 만약에 수렴값이 안 나오면 미분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얘를 한번 보려고 했더니 와, 이거 너무 어려워. 꼴만 보니까 1 플러스 0의 0분의 1제곱 뭐야? 1 플러스 0의 무한대제곱 꼴이야. 괜찮아요? 꼴 자체가 1의 무한대제곱 꼴이라는 거야. 하지만 x가 0 마이너스면 1 마이너스지. 그렇죠? 그래서 1의 무한대제곱 꼴이 새로 등장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1이라 그러면 안 돼요. 괜찮지? 1이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1보다 큰 거에 무한대제곱, 1보다 작은 거에 마이너스 무한대제곱 이렇게 가니까 무조건 1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보려고 수학자들이 그냥 숫자를 넣어봤어요. 일단 x에다 1을 넣어봤어. 그럼 2가 나오네. 괜찮죠? 그 다음에 좀 더 줄였어. 0.1로 줄였어. 자, 그럼 1.1에 10제곱이 되겠죠? 이걸 다 계산해요. 옛날 수학자들은 다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01에 100제곱. 1.01에 100제곱. 이것도 다 계산해요. 옛날 수학자들은 남는 게 시간이어가지고 다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1.001에 1000제곱. 이러면서 계속 내려가요. 계속 계산해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거 정의로 질 때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지금 그냥 속성으로 결론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괜찮아요?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거를 계속 극한을 치봤더니 얘가 얼마로 나오냐? 얘가 2.718, 2818 하면서 그냥 계속 무리수로 나와요. 무리수로 수렴해 가요. 괜찮아요? 무리수로 수렴해 갑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지? 그쵸? 무리수 표현 방법. 무리수 표현 방법이 지금 우리 고등과정 통틀어서 총 4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제곱근으로 나타나지는, 그죠? 제곱해서 정수가 나오는 애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를 이용해서 지수가 무리수인 애들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배운 무리수, 원과 관련된 무리수, 파이.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문자로 그냥 쓰고 만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네는 아예 군집이 통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무리수 표현 방법 하나. 마지막 무리수 표현 방법 하나. 그게 지금 얘예요. 2.71828 어쩌고 나옵니다. 걔를 뭐라고 쓴다? 2라고 씁니다. 자연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상수라고 얘기합니다. Natural constant. 자, 아무튼 그래서 자연상수 2라고 불러요. 자, 왜 쓴다고요? 얘 하나밖에 없는데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얘 하나밖에 없는데 수렴하는데 뭐야? 그럼 잠깐만, 많이 안 쓸 거면 이걸 굳이 문자로 안 써도 되잖아. 근데 많이 쓸 수밖에 없겠지. 왜? 지수함수 미분할 때마다 계속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미분할 때마다 무조건 무리수 이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줄여 써놓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파이처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이처럼. 초등학교 때 3.14로 계산하잖아요. 끔찍하지 않아? 이거 2.7로만 써도 끔찍하다고요. 2.7로만 써도. 그래서 앞으로는 무리수, 자연상수 무리수 2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자, 그래서 얘는 케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둘로 나뉘어요. 자, 얘만 알면 돼요. 밑에 거는 몰라도 됩니다. 얘만 알면 돼요. 얘가 무리수 2로 나온다라는 것만. 괜찮아요? 이거 외에는 쓸 게 없어요. 꼴도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이에요. 그래서 x분의 1 플러스 동그라미의 동그라미 분의 1 제곱, 역수 제곱으로 나와야 돼요. 괜찮죠? 1의 무한대 제곱 꼴이면서 1 플러스 동그라미의 동그라미 분의 1 제곱. 그죠? 이런 식으로 꼴이 형성돼야지만 무리수이가 됩니다. 자, 그때 얘가 우극한인 경우, 그 변형 형태예요. 치환해서 얘인 경우만 무리수인데, 다른 상태에서도 한번 눈치채보자라는 거야. 자, x가 0 플러스 1 대 1 플러스 x분의 x분의 1 제곱이겠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 그러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분의 1의 t제곱. 그죠? 이렇게 나와도 얘는 무리수이라고요. 괜찮아요?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 괜찮아요?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이고, 얘네 둘이 역수관계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인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1 플러스 x분의 x분의 1 제곱. 자, 이거는 똑같이 치환해도 되겠죠.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면 t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분의 1의 t제곱. 얘는 꼴이 1 마이너스 0의 마이너스 무한대제곱. 얘는 1 플러스 0의 무한대제곱. 그쵸? 그래서 꼴만 놓고 본다면 1 뿔마의 뿔마 무한대제곱. 그죠? 꼴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꼴 나오면 반드시 무리수의 정의를 눈치채줘야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럼 뭐야? 얘는 뭘로 간다고요? 로그 A 2분의 1로 나갈 거라고요. 괜찮아요? 자, 이 수렴값이 2잖아요. 로그 A 2분의 1로 나올 텐데 2는 다시 한번 상수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정해진 숫자고 A는 우리 A 넣을 때마다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얘 미분할 때마다 분모의 진수는 맨날 무리수 2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밑변환을 이용해서 돌려봅시다. 얘를 밑으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그 2a라고 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미분할 때마다 맨날 밑이 2예요. 맨날 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밑이 특정한 수로 계속 많이 쓰이는 경우에는 얘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죠. 어떤 거? 밑이 10인 로그를 갖다가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얘기했어요.
늘상 사용하는 로그라 그래서 상용 로그라고 해서 10을 그냥 안 썼죠. 얘도 안 쓰고 싶어요. 근데 안 쓰면은 그게 10인지 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대신에 이름을 조금 바꿔줍니다. 뭐라고 쓰냐면 ln이라고 써요. ln. ln은 뭐냐면은 로그 내추럴의 약자예요. 자연 로그라는 뜻이에요. 자연 로그, 로그 내추럴. 괜찮아요? 자연 로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x제곱 lna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자, 얘는 다시 한번 f'x는 ax제곱 lna로 나오는구나. 그쵸? 그래서 요거까지만 잘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요거까지만. 이게 지수함수 미분법.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을 미분했다. 그럼 얘는 뭘로 나온다? 2의 x제곱 ln 2로 나올 거라고요. 괜찮아요? 이해될까?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무리수 이정의에 관련된 문제 좀 연습해 보고요. 좀 익숙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수함수 미분법과 지수함수 극한과 로그함수 극한에 관련된 걸 정리하고 영인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미분법하고 오늘 마무리 들어갑니다. 오케이? 제일 빡센 거예요,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빡센 거예요, 이게. 자, 하나씩 보셔도 자, 질문 있는 사람.